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민간경비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각국의 민간경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 발전 단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셨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발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같이 봐왔었던 민간경비의 발전 과정이 주로 이제 서구 유럽, 특히 영미법계 계열에서의 발전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가까운 데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발전 과정에서 보면은 물론 이 근대적인 민간경비 발전 과정 이전은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어떤 사회 전반적인 이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발전했지만 사실상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일본의 영향과 그리고 이 영미법계인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현재 민간경비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각 나라의 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도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우리나라 민간경비가 어떠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발전했는지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또한 이러한 발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사실상 뭐 민간경비라고 하지만 이게 고대의 이 민간경비, 즉 시큐리티가 어떻게 발전했느냐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고대 사회에서 시큐리티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본다 그러면은 이미 고대 사회 이전인 이 선사시대, 이 고조선 시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삼국시대라든가 이 시대 마찬가지로 이 서구 유럽에서 이 영미법 계열에서 보통 이 전통적인 뭐 불악이라든가 개인의 안전을 추구하던 그러한 이 자체의 그 경비를 하던 또 안전을 유지하던 자경단의 역할을 하던 이러한 조직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부족이나 촌락 또는 지역사회 단체 이 공동체적인 운명을 가지고 함께 외침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또 가족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을을 불악을 지키기 위해서 감시자 자경단을 뜻하는 자체 경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식으로 이제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고대 국가인 삼국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권력자, 예를 들어서 뭐 귀족이라든가 지방 영주, 성주들이 스스로의 생명과 그리고 자기 성 내에 있는 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병의 형태로 집단을 거느렸고, 이게 사실상 무장만 하면은 바로 군대처럼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고려나 조선으로 가도 마찬가지고요. 고려는 잘 아신 것처럼 그렇죠. 각 지역에 지방 호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 호족들이 중앙에 세도가들로 진출을 하건 아니면 뭐 지방에 남던 간에 이들이 스스로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또 스스로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 무사들을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사병화되었었고, 이는 뭐 조선조까지도 유사했습니다. 조선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지역에 있는 권력자라든가 아니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의 이 시장 경제가 조금 운영이 되면서부터 자유로운 상업 경제가 발전하게 되니까 이 상업 경제의 주축이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대고라든가 아니면은 이 각 지역에 있는 뭐 여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각종의 사업을 하던 이 사업가들이 힘센 장정들을 고용을 해서 스스로의 뭐 주택, 저택이라든가 아니면은 창고, 시설물 이런 것들을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이러한 자산들을 운송을 할 때 그렇죠, 운송에 있는 호송을 맡기는 거, 이러한 것들, 그리고 당연히 권력자들을 아니면은 사업가 스스로들한테는 일단 경호의 임무를 맡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오늘날의 시큐리티와 같은 역할을 유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의미의 시큐리티로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의미의 시큐리티는 말 그대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체제로 들어와서 정식으로 대한민국의 입법질서와 헌법질서가 모두 다 완성이 되면서 사회가 안정화되는 그 시점인 1950년대, 60년대 들어와서 드디어 민간경비가 일종의 기업 사업가의 형태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196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의 민간경비 경영자들이 경비활동 또는 이 경호활동 이거를 상품화시켜서 경비 수요자들한테, 여러분들 제 첫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어떤 목적? 영리의 목적으로 해서 전문적인 계약을 통해서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던 제도로 바뀌는 것은 사실상 1960년대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민간 경비의 발전 과정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이 근대적인 의미의 현대적인 의미의 민간의 발전 과정으로 봤었을 때 과연 다른 나라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청원경찰 제도입니다. 자, 청원경찰은 외국에서, 물론 외국에서 이런 유사한 케이스가 뭐 대만이라든가 일부 국가에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렇게 이 어떤 독특한 연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찰과 민간 경비가, 그것도 특히 민간 경비가 완전히 성립되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굉장히 과도기적인 시점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사실상 이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전쟁이라는 말 그대로 전 국토가 완전히 피폐해지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전혀 없는 산업 기반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화적인 이러한 개념도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발전 가능성이 없던 나라였었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말 그대로 이 지난 근 5, 60여 년간 아주 압축적인 이 경제 성장을 폭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경제 12대국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압축적인 폭발적인 이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 입법 질서와 헌법 질서를 지켜가면서 민주화까지 이뤄냈다라는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이 경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경찰 인력이 모든 경제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경제 활동에 있어 가지고서는 법 집행령을 제공해주고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경비 시스템을 제공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때 이 늘어나고 있는 경제 성장에 부응하는, 그래서 산업 시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경비 활동으로 이 청원경찰 제도가 196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973년도에 청원경찰법이 전면 개정되면서부터 이미 1970년대 되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이 경제 5개년 개발 계획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산업화, 중공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중요한 국가 내에 그리고 도시에 집중화된 이 경제 성장이 이때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르게 모든 지역에 경찰력을 파견할 수 없으니까 결국 스스로 각 사업체별들이 경찰력을 대신할 만한 사람들을 청원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직접 고용을 해가지고 그 경비를 사용하되 국가에서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권한만 그리고 그 임무만 주는 형태의 독특한 청원경찰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편 이러한 청원경찰 제도하고는 다르게 민간경비 자체도 산업자본에 의해 가지고서는 점점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민간경비의 효시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호송경비 업체와 그리고 외곽경비 업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1958년도부터 부산이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큰 항구였었고요. 지금은 인천도 굉장히 큰 항구긴 합니다만은 당시 1950년대는 이쪽 수도권은 너무나 피폐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부산이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부두 하역장에 화물을 검수해 오다가 이게 나중에 석유저장 주식회사, 이 석유저장 주식회사는 나중에 유공이라든가 SK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석유저장공사와 이 용역경비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버마실업이 대표적으로 이 기업화된 민간경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60년대 들어오면서 화영기업이라든가 경원기업 같은 이 업체들이 당시에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산업자원부, 이 상공부 장관이 발행하는 군납업자 등록 필증을 가지고 군납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에 근거를 해서 미 8군의 용역경비 형태로 들어가면서 결국 이 용역경비 형태가 역시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있는 이 미군의 외곽에 있는 이 외곽에서 이 시큐리티를 담당을 해주는 용역경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러한 외곽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당연히 경찰이 하고 이 당시에도 경찰이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원해주고 있는 거 말고 특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용역경비는 당시에도 그렇죠, 물자를 이 미군 내에 있는 지역에 수송을 하거나
또 미군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외곽에 시큐리티를 제공해주거나 이러한 형태로 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들어서는 앞서 여러분들 살펴봤었던 것처럼 그렇죠, 청원경찰법을 통해 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경비 수요를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청원경찰역을 통해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에 부응을 해가지고 용역경비업법도 1976년에 제정이 됐고, 이 용역경비업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앞서서 1950년대 말 60년대 만들었었던 이 민간경비 업체들이 공식적으로 용역경비 업체로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비 산업을 확장시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러한 용역경비업법은 1999년도에 아예 법령까지도 대폭 개념을 바꿔가지고 전문 경비 제도에 바뀔 수 있도록 이 용역이라는 말을 제외를 하고 경비업법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이 업무들이 당시에 1970년대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78년도에는 용역경비협회가 설립이 됐고요. 이 용역경비협회는 여러분들이 앞서서 공부했었던 것 중에 그렇죠, 민간경비가 발전하는 여러 가지 이인 중에 그렇죠, 바로 이론적인 사회적인 배경 중에 이익집단이 활동을 함으로 해가지고 각종 제도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제가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민간경비 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 기술 개발, 상호 협의를 통해서 용역경비협회가 발전을 했고, 마찬가지로 용역경비업이 용역경비업법으로 바뀌면서 이 용역경비협회도 한국경비협회로 바뀌어서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협회는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이 민간경비 시큐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 경비원의 교육과 훈련, 또 경비원의 후생복지라든가 손해배상, 기타 이 법률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경비 도급이라든가 경비료, 경비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또 경비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각종 지원과 발전을 함께 이 협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1970년대 들어서는요, 다른 것보다도 이 기계경비가 출현하면서부터 경비 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라든가 일본처럼 당시에 이 전자장비, 전자산업과 관련돼서 선진국가들에서 장비들을 가지고 와서 이 방범 기구들을 가지고 종합적인 경비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오늘날 잘 알고 있는 CCTV, 즉 폐쇄회로 TV와 일부 감지기들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랬던 게 198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이게 통신망과 서로 연결이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감지기가 아니라 자동 경보 장치나 아니면 긴급 출동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80년대 이후에 이렇게 기계경비가 본격화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1988년에 있었던 서울올림픽과 86년에 있었던 서울 아시안게임입니다. 이 양 대회를 거쳐가지고 당시에 폭발적으로 늘어가 있는 경비 수요를 이제는 인력경비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기계경비로, 또 기계경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야간이라든가 24시간 그리고 항상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기록을 가지고 항상성, 유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증거자료, 즉 다양한 이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 인력경비 시스템과 기계경비 시스템이 함께 운영이 되는 토탈 경비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발전 외에도 1977년도에는요 한국 경비보장 주식회사가 만들어져서 당시 이 관련되어 있는 이 부서가 행정안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이 경비업 허가를 취득을 하면서부터 경비산업이 법률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1990년대 들어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행의 자동화 코너, 즉 ATM기 같은 이 자동화 코너에 무인경비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내 곳곳에 중요한 곳에 ATM기가 놓이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올림픽, 93년도 대전 엑스포 등등등을 통해서 민간경비가 빠르게 기계경비와 합쳐서 발전을 하게 된 계기도 됐고,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일본에 있었던 경비보장 주식회사였던 세콤이 S1으로 상호 변경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1의 가장 큰 민간경비 업체로 고유한 브랜드로 성장을 했습니다.
한편 97년도에는 이 경비 지도사 제도라는 게 만들어져서 경비업도 이제는 자격증을 통해서 전문가의 한 직종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 이제 97년 이후에는 해외 시장이 개발되면서부터 미국이라든가 일본에 있는 업체들이 이 업체들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외국 업체가 우리나라와 컨소시엄을 가지고 함께 들어와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2001년에 이 경비업법이 전면 개정을 통해서 기계경비 업무가 강화될 뿐만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변화 바로 특수경비 업무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 특수경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02년 이 월드컵에 앞서서 그 전에 있었던 김포공항으로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대전엑스포 이후에 10년에 걸쳐 가지고 이 새로운 국제공항을 설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오늘날 잘 알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을 계속 준비를 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의 외곽경비라든가 각종 뭐 화물 수송이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여객과 관련되어 있는 시큐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었던 청원경찰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국가 공권력으로 집행하기가 너무나 큰 한계에 부딪힌 나머지 새로운 경비 업종을 들어온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특수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경비가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는 2001년, 2002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특수경비원 제도가 실시가 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2002년 월드컵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세계 제1의 공항으로 잘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이 특수경비원 제도를 통해서 경비업도 새롭게 한 단계 도약을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 특수경비 업무를 하면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된다라든가 그 외에도 공항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내의 국가 중요시설에 청원경찰과 함께 내지는 청원경찰을 대체해서 새로운 전문화된 경비 인력으로서 유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2010년도에는 소망교도소라는 이 민영교도소가 설립되는 등 우리나라의 이 단순한 이 시큐리티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 사법행정, 치안서비스 영역까지도 이제는 민간경비가 함께 이 업무를 분담해서 활동하는 이러한 시대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현재 경비원의 지도감독과 관련된 업무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에서 하고 있고요. 경찰에서 생활안전 파트에서 말 그대로 민간과 함께하는 경비 업무로서 이 범죄 예방 업무로서 민간경비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직무로서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에 대한 지도나 감독 등을 이 경비지도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최소한의 법률적인 권한만을 가지고서도 민간경비가 자율적으로 이 경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인 토대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도 그렇죠. 마치 외국의 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발전했었던 것과 유사하게 이 고조선이라든가 삼국시대에는 개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각 지역의 촌락이나 아니면 조금 더 권위가 있는 그 지방의 지방 영주들이 스스로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를 지키기 위해서 사병의 형태로 시작이 됐다가 고려 조선조에도 역시 권력가나 세도가 또 그 외에 각종 사업가나 아니면은 상업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권력이나 아니면은 이 생산물 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사들을 고용한다라든가 이들을 사병이나 장정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전 근대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강점기와 이 한국전쟁 이후에 1950년대 말 60년대 들어와서 민간경비가 현대적인 의미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됐습니다. 1962년에 만들어졌던 청원경찰법 같은 경우에는 73년도에 전면 개정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청원경찰 제도의 근간을 이뤄서 벌써 50여 년 가까이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현대적인 민간경비로서 1960년대서부터 뭐 화영기업이라든가 경원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죠. 미
미 군납업체로서 시작을 하면서 미 8군 부대의 용역경비 업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랬다가 법률이 1976년에 만들면서부터 용역경비업법, 이건 나중에 그렇죠 90년대 들어와서 경비업법으로 전면 개정이 됐고요. 이 용역경비협회도 경비협회로 오늘날까지 경비 업무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각종 기술 개발, 법률 지원, 그 외에 뭐 보험 업무라든가 경비료 그리고 경비 장비 이러한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80년대 이후에는요, 아시안 게임이나 서울올림픽이나 엑스포 등 대형 국제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민간 경비 시스템에다가 함께 그렇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계경비 시스템이 아주 급속도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경비 이 산업이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기계경비 업무 중심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됐고, 이제 현재의 이 민간경비 업은 특수경비 업무까지 추가가 되면서 앞으로는 민간조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민간경비와 관련되는 민간경비 컨설팅, CPT들을 중심으로 한 이 경비조사 업무, 이러한 것들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 직종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의 발전 과정을 한번 전반적으로 싹 훑어봤는데요. 이러한 것들의 특징이 보면은 그렇죠, 다른 외국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리고 집약적으로 성장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이 항상 긍정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애초에 시작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보다는 미 군납업체로부터 시작을 했었다라는 점이라든가, 또 그 외에 이 민간경비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면서부터는 이 기계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오늘날 인력경비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 적정한 임금이라든가 각종 복지라든가 이러한 사각지대가 생긴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한편 그러면서도 제도 자체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 제도라든가 그 이후에 각종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발휘를 하고 있는 새로운 경비 시큐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장비의 도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뭐 경찰뿐만이 아니라 이런 민간경비 업종으로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이 유망 직종으로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진출이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이후에 나와 있는 퀴즈 내용들을 한번 같이 훑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함께 봤었던 민간경비의 발전 과정, 국내의 발전 과정, 특히 오늘 함께 살펴본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렇게 스크린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수업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법적인 관계라든가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 법령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